1989년 2월 28일 후쿠시마현의 타무라군 미야코치초는 산간에 위치한 매우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23세의 여교사 A씨는 저녁이 되어 학교 옆에 위치한 교직원 숙소로 향했죠. 17시 10분경 숙소에 도착한 A씨는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1989년 당시 숙소에 있던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이었죠. 화장실에서 무심코 변기의 안을 들여다본 A씨. 그런데 무언가 신발 같은 게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급하게 밖으로 나가 뒤편에 위치한 정화조를 살펴보았는데 평소 닫혀있던 정화조의 철제 뚜껑이 열려 있었죠. 의심스러운 상황에 조심스럽게 뚜껑을 안쪽을 살펴보니 사람의 다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 놀란 A씨는 학교로 뛰어가 남아있던 교감과 동료 선생님들에게 자신이 본 사실을 알렸죠. 학교 측에서 18시 20분경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단원들이 급히 출동하게 됩니다. 정화조 안에 사람의 다리가 보이는 것을 확인한 경찰과 소방관들은 발을 잡아당겨 꺼내려고 하였지만 정화조의 구멍이 너무 좁아 꺼내지 못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정화조를 파내고 부신 후 시신을 수습하게 되죠. 정화조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인근 마을에 살던 26세의 청년 칸노 나오유키씨. 그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윗옷을 벗은 채 정화조 안에 있었는데 입고 있던 것을 보이는 옷들로 돌돌 말아 껴안고 있었죠. 머리맡에는 신발 한 짝이 놓인 상태였습니다. 시신은 무릎과 팔꿈치에 긁힌 상처를 빼면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의사가 내린 사인은 동사 및 흉부 순환장애. 2월의 추운 날씨에 좁은 정화조에서 숨이 막혀 얼어 죽었다는 것이죠. 이상한 점은 정화조 입구는 약 30cm이고 전체적으로 가로 125cm에 세로 17cm로 사람이 들어갔을 경우 높이는 47cm 밖에 되지 않은 좁은 공간인데 건장한 남성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인을 조사하면서 밝혀진 나오유키 씨의 어깨 넓이는 48cm였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체 어떻게 들어갔는지조차 의문이었죠. 경찰은 초기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타살이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 측에서는 나오유키 씨가 A씨를 훔쳐보려고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그곳에서 갇혀서 얼어 죽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경찰의 결론에 유가족과 마을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나오유키 씨가 평소 행실이 너무나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26살의 청년 칸노 나오유키 씨. 그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하청 유지보수 회사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인망이 두터워서 결혼식 사회나 촌장 선거 때 찬조 연설을 부탁할 정도로 활발하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남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정화조로 들어갔다가 사망했다는 경찰의 추측에 마을 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죠. 마을 주민 4천여 명이 재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서를 경찰에 제출할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이나 타살 혐의점이 나오면 수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 의해 자신의 의지로 정화조에 들어가 동사했으며 범죄와 관련 없다라는 결론이 났죠. 공식적으로는 미제 사건이 아닙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이나 취향을 숨겼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경찰의 결론에는 허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 자신의 윗옷을 벗어 돌돌 말아 안고 들어갔다는 점, 그의 나머지 신발 한 짝이 사건 현장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의 길가에 발견되었었는데 그가 신고 있던 양말은 매우 깨끗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혹이었죠. 나오유키 씨의 사망 전 행적도 의문입니다. 검안 결과 사체 강직 정도로 보아 사망 시기는 시신 발견 이틀 전인 26일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나오유키 씨는 24일부터 행적이 불분명했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결과의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유키 씨의 사망에 관련된 가설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타살에 관한 가설은 당시 촌장 선거 중 원한을 품은 선거 관계자가 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촌장에 재임 중이던 와타나베 촌장은 마을에 원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전파였고 같은 원전파였던 나오유키 씨에게 찬조연설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찬조연설 거부로 원한을 품은 선거 관계자가 나오유키 씨를 굴욕적으로 사망시켰다는 소문이 돌았죠. 두 번째, 타살에 대한 가설은 최초 발견자였던 A씨의 스토커가 나오유키 씨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A씨와 나오유키 씨는 알고 지내던 사이였죠. A씨가 평소 스토커의 장난 전화에 시달렸는데 나오유키 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거는 스토커가 누구인지 짐작이 간다고 했죠. 그래서 궁지에 몰렸던 스토커가 자신의 범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정화조에 밀어넣어 죽인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타살에 대한 가설은 나오유키 씨의 사망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죠. 1989년 1월 6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레벨 2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는데요. 책임자가 책임을 추궁받은 뒤 우에노역에서 투신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 투신 자살한 직원이 나오유키 씨의 동료였다고 하죠. 그래서 나오유키 씨가 동료의 죽음의 진상을 파헤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의 영업사원에 불과한 청년을 굳이 자신들과 관계도 없는 A씨의 정화조에 놓아 암살하느냐는 반론도 있죠. 만약 그가 누군가에 의해 타살됐다면 일단 사인은 얼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감금시켜 얼어 죽게 하고 시신을 정화조에 우겨 넣은 것이 아니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몸에서 저항흔이나 사후에 생긴 상처가 발견되어야 하죠. 하지만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무릎과 팔꿈치 말고 별다른 외상이 없었습니다. 타살 혐의점 역시도 발견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죽인 게 아니라 기절시키고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는데요. 이때는 범인이 최소 2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정화조의 입구는 내경 36cm의 원통형이고 내부는 디귿자로 꺾인 모양으로 성인이 척추와 관절을 움직여 자기 의지에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타인이 사망 또는 기절한 사람을 우겨 넣은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죠. 또 많은 시뮬레이션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경우는 증명됐지만 타인이 우겨 넣는 경우는 시뮬레이션으로도 증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유키 씨가 지인이던 A씨의 숙소 정화조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은 촌장 후보나 도쿄전력 관계자 같은 A씨에 관련 없는 자들에 의한 타살설을 반박하죠. 나오유키 씨가 성 도착증을 가지고 있어 사고사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나오유키 씨가 성 도착증을 앓고 있다는 가정하에 성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사망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그러한 목적으로 정화조에 들어간 다른 범죄 사례가 있어서 이번 사례도 그랬을 가능성도 재조명되었죠. 분변 기호증이라도 불리는 도착증의 종류 중에 하나인 스카틀로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몸에 분변을 바르는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그가 맨몸의 상반신으로 정화조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나오유키 씨가 이상성 장애라는 점이 밝혀져야 맞아떨어지는 것들인데 그는 이미 사망했고 그의 성적 취향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두 가설일 뿐이죠. 이상 성욕과 별개로 그가 어떠한 이유로 길거리에서 저체온증에 걸렸으며 저체온증에 수반되는 이상탈이나 터미널 버로잉 같은 이상 행동을 본능적으로 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체온증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기 이전에 자차로 돌아간다거나 귀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오지도 아닌 연고지였기에 다소 미흡한 구석이 존재하죠. 이처럼 납득이 되지 않은 결론에 추측과 설들만 무성했던 후쿠시마 정화조 변사 사건. 경찰에 의해 사고사로 종결되었지만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의문투성이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